꿈 다시 보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제목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옷을 모두 벗은 여자와 싸운다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이다. 여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모두 30대 전후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다. 한 줄에 4명 정도 서 있고 4줄 정도 보인다. 바닥은 정사각형 보도블록으로 구획 지어져 있고 칸마다 한 사람씩 서서 각자 자신의 공간이 있다. 난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 서 있는 여자의 사각형 오른쪽 윗 모서리에 선다. 50cm 정도의 사각형인데 이 여자의 바닥에는 23번이 쓰여 있다. 여자는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다. 상반신이 주로 보이는데 길고 약간 굵은 웨이브 머리에 살결이 희고 가슴도 크다. 옷을 모두 벗고 있는데 그녀와 주변 사람 모두 신경 쓰지 않고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자는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뭐 그런 미친년이 다 있냐는 식으로 말했단다. 나는 그래 나 또라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왼쪽 자리 24번을 보니 아까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 그래서 아까는 저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 여기 선 거다 라며 흥분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난 아무 상관없어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 여자는 험한 일을 당했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원피스를 머리로 쓰듯이 입는다. 그런데 앞쪽에 지하철 레일이 보이지 않고 벽이 있는 것 같다. 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이 꿈을 한 차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오늘은 꿈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의 상상으로 이 꿈을 펼쳐봅니다. 1번, 나와 옷을 벗은 여성이 싸우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싸움 장면은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림자와 자아 사이의 갈등과 충돌입니다. 서로가 그간에 참아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 뜻이고 하나의 사건이 서로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원래 상대를 이기려 하는 것이 싸움의 본질인 것인데 자아는 옷을 벗은 여성이 그림자로 물러나 조용히 있기를 강요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아와 그림자가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그림자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맞은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엇을 감추고 숨기려 했는지 가물해집니다. 물론 내면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대체 왜 감추고 숨기려 하는지에 눈을 감고 지내게 되면 삶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의미를 잘 소화한다면 성취 공식에 필요한 올바른 셈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번,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점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가? 자아가 그림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면서 그림자가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에 대한 공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옷을 벗은 여성은 여성을 향한 사회적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함으로써 그것을 생존의 절대 방편으로 삼아온 여성입니다. 다시 말해 꿈꾸니의 생존 수단이자 방편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생존 방편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대단한 조심성을 발휘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자아를 따라붙는 것은 무기력과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3번, 옷을 벗은 여성의 남편은 내 사진을 보고 미친년이라고 했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미친년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욕설 중 하나입니다. 상식의 범위 밖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성에게 쏘아 붙이는 욕설인 것입니다. 옷을 벗은 여성의 남편은 사진 속 내 모습을 보고서야 미친년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옷을 벗은 여성이 삶에 임하는 방식과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방편과 수단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고 승부를 보는 여성입니다. 꿈꾸니가 절대 살아내지 못하는 지점인지 모릅니다. 정직을 지향하는 그녀답게 나에 대해서도 헷갈림과 오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을 전송한 이유는 100마디 말보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진에서 확인한 것은 아마도 얼굴에는 욕심이 들끓고 있는데 막상 그 욕심을 가리기에 급급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애처로운 한 여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괴이한 모습이어서 미친년이 툭 하고 튀어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본래 불일치와 모순의 연속으로 흐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나 욕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들이 있는데 기괴한 지경으로까지 가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욕망과 페르소나의 불일치가 너무도 극심한 한 여성을 향한 남편의 시원한 일갈로 봐야 합니다. 지하철 탑승은 세속적 욕망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고 싶은데 남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방식이 아니고는 자리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의 극심한 불일치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합니다. 꿈은 페르소나 조정에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욕망 성취에 부합하는 페르소나로 조정해야 합니다. 4번, 옷을 벗은 여자의 모습을 통해 내 페르소나로 인한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가? 옷을 벗은 여성, 이 이미지는 한 차원 과도한 자신만만, 그러니까 기세등등을 표현합니다. 뭐냐면 여성의 자신만만과 기세등등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잘 갖췄다는 평가로부터 가능하다는 신념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을 향한 풍자적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기세등등이 어찌나 심한지 옷들로, 그러니까 페르소나로 최대한 가리고 감춰야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이 아닌지라 가리고 감추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실로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다른 여성보다 잘 먹힌다는 계급의식은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겁이 나니 페르소나가 그 두려움을 커버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겸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라 성찰적 깨달음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새로운 여정에 닻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페르소나를 고집할 경우 문제의식의 싹을 틔울 날은 요원해집니다. 5번, 옷을 벗은 여성으로부터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옷을 벗은 여성은 군더더기 없이 솔직합니다. 여성을 향한 사회적 요구에 순응한 대가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의지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리를 침범당하자 적극 활용합니다. 옷을 벗은 여성은 사회에서 잘 먹히는 태도를 장착했다는 자신감이 넘치니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보상과 혜택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정리하면 옷을 벗은 여성은 적당히 기만하고 그냥 뭉치고 들어가는 식이 아닌 올바른 계산법을 적용해 취할 것을 취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는 선택 역시 이러쿵저러쿵 불필요한 오해나 군더더기를 지향하는 이 여성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대개 오판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딱 보니 안팎의 불일치가 극심해 보여 빼거나 보태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100마디 말을 대신했습니다. 옷을 벗은 여성의 최대 강점은 아마도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빼거나 보태는 것은 이를테면 기만적 습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 기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고 그 세월을 길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옷을 벗은 여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방편으로 살아가는지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떳떳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용기도 내는 것 같습니다. 6번 자리임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한 귀퉁이를 노리는 내 모습에서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이는 자아의 오랜 습성입니다. 그동안 자아의 판단과 선택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껏 한 번도 새로운 줄을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어디에서도 첫 자리를 감당해 본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인데도 그 삶의 질서를 스스로 구축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체로 산다는 것, 스스로 주도해가는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되는 대로 권력을 가진 이가 정해주고 일러주는 길로 좋아 보이면서도 안전해 보이는 길로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새로운 줄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줄을 만들면 선두에 서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앞장서 나가면서 오해도 받고 문매를 맞는 경험을 여사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자리에 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한 귀퉁이에 발을 슬쩍 걸치고 있으면서 비는 자리를 노리는 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줄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조직에서 분리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니 공포입니다. 거기에다 새로운 줄의 첫 자리에 서서 여러 시행착오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의 뒤에서만 걸었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아는 현재 그 신념을 필사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로 표상되는 기존의 지배 질서가 자아의 페르소나를 내치기는커녕 환대할 것이란 확신이 워낙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7번 옷을 벗은 여성과의 싸움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의식으로 소화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미친년으로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페르소나가 나를 미친년으로 살게 한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묘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나를 비롯해 플랫폼에 있는 누구도 옷을 벗은 여성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꿈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회에서 잘 먹히는 그 태도를 생존 방편으로 삼아서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편인데 세상에서 써야 할 때면 지나친 조심성과 경계태세라는 정대극의 페르소나를 통해 나와야 하니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은 삶을 얽힌 실타래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탑승이 절실했던 나는 다른 여자가 떠난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옷을 벗은 여자의 옆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나의 태도 변화로 읽고 싶은데 이 또한 싸움으로 얻은 소득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자리의 번호를 보니 24번입니다. 숫자 24를 한글로 쓰면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은 여성을 뒤로 밀어내는 대신 나란히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옷을 벗은 여성을 의식으로 가져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중인 것도 같습니다. 옷을 벗은 여성을 그림자로 가둬두려는 시도를 멈추자 그녀 또한 원피스를 입는 것으로 화답합니다. 8번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 대신 벽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옷을 벗은 여성이 원피스를 입는 행동은 솔선수범입니다. 그녀의 원피스는 자제와 절제를 의미하는 페르소나인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 역시 페르소나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페르소나 조정을 위한 텍스트는 옷을 벗은 여성입니다. 옷을 벗은 여성의 특질을 잘 연구하여 체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단 계산에 정직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경험하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대개 나만의 이상한 셈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계산에 정직하다면 씁쓸하고 쓸쓸할지언정 억울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일단은 페르소나 조정을 궁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번. 꿈속 남편이 내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옷을 벗은 여성의 남편이 낸 의견은 옷을 벗은 여성의 입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처지를 풍자적으로 잘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남편의 의견은 나와 옷을 벗은 여성 모두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남편의 의견은 둘의 싸움을 촉발시켰습니다. 꿈속 남편은 아니무스 인물인데 그 중에서도 가부장제의 지배 논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꿈은 내가 남성의 의견에 얼마나 의존하고 영향받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이의 남편을 끌고 왔고 또 남성은 등장시키지 않고 남성의 의견만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옷을 벗은 여성은 나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자아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여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아가 그 태도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은 여성은 가부장제의 지배 논리를 페르소나로 삼은 여성입니다. 자아의 페르소나가 그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남성의 의견만을 귀담아 듣는 것도 자아의 페르소나에 포함됩니다. 꿈속 남편은 자아의 페르소나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하철 탑승과 욕망 충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하여 사진은 한 차원 자기 객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조언이 뭐냐면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직시를 제대로 하고 나면 자신의 부인이 걸어간 그 길로 가는 선택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구가 있고 욕망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꿈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의 페르소나는 지나치게 복잡한 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르소나의 수정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10번. 그렇다면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려 탑승해야 하는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아가 지하철이 데려다주는 목적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당도했으나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지하철 노선표에는 수많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지하철 탑승을 선호하는 이유도 수많은 비슷한 대안들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지하철이 아닌 다른 탈 것을 고민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24번 칸에 있었던 다른 여성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나와 옷을 벗은 여성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 싸우기까지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 여성들과 거기에 포함된 자신까지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24번 칸에 있던 다른 여성은 자신이 도달하고픈 목적지가 지하철 노선표에 있는 듯이 기만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여 둘의 싸움을 뒤로 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24번 칸에 있다가 떠나버린 다른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사실 싸움이란 게 숨기던 속내를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24번 칸에 있었던 다른 여성은 원래도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곳으로의 이사를 갈망하고 궁리하던 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이 무리를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던 중에 둘의 싸움을 보면서 자신만의 진실한 속내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 떠나자 한 것이죠. 한편 24번 칸에 있던 다른 여성이 떠남으로써 나의 페르소나 조정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24번 칸에 있던 다른 여성, 그러니까 색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여성 때문에 내 페르소나가 내 욕망에 충실하는 데는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계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언제라도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꿈 초반부를 보면 4줄, 4명,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숫자 4가 반복되었습니다. 칼 융은 숫자 4가 우리 전 존재의 온전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나라는 존재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현재는 옷을 벗은 여성을 비롯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이 여성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욕망을 품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나인 것입니다. 물론 훗날 언젠가는 24번 칸에 있던 다른 여성과도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